모든 직원들에게 당연히 마스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급이 나눠지는 거죠. 의사는 하루에 하나. 코로나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 증상별 빈 공병상 현황, 5세 현황, 그다음에 그것들이 모니터 쫙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로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냥 추첨식으로 오늘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막 음압병실 우하고 환자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빼먹었네. 이네요. 만약에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대구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노동정치 사람 노쇼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유고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스튜디오 상으로는 약 5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예.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의 근황은 지금 아직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타임머신 탄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근황은 생략을 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아주 심각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서울의료원이 완전히 개판이고 서울시가 손 놓고 있다. 병원이 운영이 이렇게 개판이면은 제일 중요한 보건 이슈는 당연히 코로나19인데 두렵다, 듣기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마스크 수급이나 방역 물품 자체가 이제 넉넉해졌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초기에 이제 굉장히 마스크 한 장조차도 없어가지고 난리였죠. 이제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병원은 당연히 방역을 최우선시하고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막는 곳,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설병원들도 가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예. 초기에 생각해보면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모든 직원들에게 당연히 마스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급이 나눠지는 거죠. 의사는 하루에 하나, 설마 이틀에 하나, 이게 무슨 소리야? 미화 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하나. 일주일에 하나요? 예. 야. 그때는 사서 쓸 수도 없었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공격 안 해. 의사만 공격해. 네. 그럼 의사한테만 지급해야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코로나가 차별하나요? 와,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코로나도 안 하는 차별을 지금 공공 서울시 병원에서. 네?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운영을 하는 국군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군병원 또 계급사회라 그런가요?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그랬었어요. 한두 병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예. 사실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렇죠. 병상들을 다 돌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의사 한 명이 확진된 거에 대한 감염 전파가 훨씬 더 심해지죠. 반경이 넓고 많으니까. 야.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더 많이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좀 물론 뭐 마스크 형편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거의 한 달 이상 그랬겠네요. 그랬죠. 참. 충격을 많이 주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의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와 준비된 상황 이런 걸 좀 말씀드리자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 벽면이 모니터가 쫙 있어가지고 서울시의 시립병원 지금 현재 비어있는 병상 쫙 나와 있고 현황들이 코로나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 그 중에서도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곳 아니면 증상이 낮아가지고 생활치료센터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아주 심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사람 증상을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증상별 빈 공병상 현황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입고 들어간 옷 레벨 D 옷의 현황 그다음에 그걸 PAPR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공기 순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소모품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모니터 쫙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모니터에 쫙 이렇게 멋지게 나오지 않아도 예. 정보는 그렇게 다 취합돼가지고 이렇게 현황이 파악되고 그런 것도 아닌가요? 아니 뭐있어 그러면 이제 엑셀로라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 유명세로 따지자면 좀 유명했던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가 서울의료원으로 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서울의료원에 가야 되는지 또 서울의료원을 갔을 때 병상과 병동이 환자에 따라 막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 일반 환자들이 가는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증상이 심해서가 아니야. 무슨 병동 갔나요? 국가병리 병동이라고 해서 국격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국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증상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격에 들어가요. 중환자까지는 아닌데 환자의 분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해당 의사가 결정한다, 보건소가 결정한다 이런 식의 주목구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자, 증상이 있어. 그럼 병원에 데리고 가서 A라는 공간에 머물게 하면서 이 환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병원, 어느 병상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초반에 대구에서 환자가 확 늘었을 때 당황스러워서 힘들어했고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죽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환자의 중증도를 나눠서 입원시키질 못했던 거예요. 집 정도의 자가격리 혹은 생활치료센터 정도의 자가격리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도 될 사람을 다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동에 집어넣어 버렸던 거죠. 실제 음압시설이 있는 병실에 들어가야 되는 환자가 못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거 뭐 거의 로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냥 추첨식으로 오늘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막 네, 음압병실 우하고 들어가요. 초기에는 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럴 수 있었다 치는데 네. 전광훈이 걸렸을 때는 그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잖아요. 한참 뒤죠. 올해 8월 15일 이후인데. 네. 그다음 그런 체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 컨트롤 타워에서는 이 A라는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증상도에 따라서 병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병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료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영상의학이라든지 순환기내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증상에 따라 환자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에서는 아니면은 전체 체계가 서울시가 서울시가 네. 아니 어차피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수합해요 그러면? 서울시가 데일리 리포트를 받겠죠. 각 병원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수치상으로 적어서 내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염 환자는 1인 1실이 기준이에요. 너무나 급박한 경우에는 뭐 한 명, 두 명 더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근데 보라매가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병실 하나에 3명을 채우기 시작한 거야. 병실 10개가 있으면 10명의 환자를 각각 한 병실마다 한 명씩 집어넣고 11번째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병실에 또 넣고 그래서 2병짜리 병실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10개의 병실 비어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를 1번 병실에 집어넣고 그렇죠. 지금 일반 병실이잖아요. 그 음악 베드가 돼 있는 데가 네. 당당하구만 진짜. 비어있는 9개의 병실을 놔두고 그렇죠. 야,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다행히 안 생겼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다행히 안 생긴 건 뭐냐면 그만큼 간호사들이 자기를 갈아넣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이미지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초기에 굉장히 이 의료진들이 진짜 분투하는 마스크 자국 막 남아가지고 막 땀 뻘뻘이고 막 쉬지도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의 구체적인 이제 상은 그런 거였던 거군요. 그렇죠.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을 의료 인력들한테 떠넘기고 나서 맞아요. 면제부 받겠다는 맞습니다.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환자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코로나 환자를요? 예. 이 선별에 채취한 샘플을 서울의료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건소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해줘야겠죠. 네. 보건소에서는 그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응급차가 가니까 그 타고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흔히 생각하는 순서겠죠, 그죠? 네. 채취한 거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 보고를 하면서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샘플 10개를 받았는데 9개를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내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건소에 연락을 한 거예요. 나는 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다시 서울의료원으로 연락을 했겠죠. 그 서울의료원이 빼먹었네. 그래도 그분이 직접 연락을 했으니까 알게 됐네요. 예. 근데 그분이 확진자였던 거예요. 확진자를 빼먹었다 또. 그게 한 8월, 9월? 그때쯤? 국민들 일반적으로 뭐 해이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현장도 해이하네요. 맞아요. 코로나 환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CPR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일단 간호사가 가장 먼저 본 사람 먼저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의사가 이제 올라오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레벨 D 옷 입고 뭐 이렇게 층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환자를 데리고 내려와라. 코로나 환자를? 아니 CPR 중인데? 별 문제가 다 있네 진짜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거? 이게 뭐지? 아 그러니까 말문이 막힌다는 게 네. 지침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의사가 위반을 한 건 없어요. 결국 경우에 따라 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오라고 하는 대로 어.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코로나 환자라면서요. 근데 상식적이지 네.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의사 CPR 못 받아서?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뭐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태였겠죠. 뛰어 올라갔더라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사가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 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거는 그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코로나 병동이니까 거기는 공개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은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봤던 모습이 생전 마지막 모습이니까. 이게 뭔가 싶네요. 서울시가 지금 제대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건가? 아니죠. 그 서울시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박수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단지 네. 지금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적고 병상이 아직까지 막 모자라지 않고 서울시에서 발병한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적으니까 그런 거를 통계로 다 집어넣고 봤을 때 서울시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 단순히 그냥 서울시 특성상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으로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게 11월 22일 일요일이고 그 아마도 격상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번에 문제는 수도권인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는 그렇죠.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그 터지고 나서의 이 서울시의 책이 없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질병관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서 해야죠. 서울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감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병상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상황이 그만큼 이제 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의료 인력이 불충분하다면 아무리 그런 플랜을 짠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런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수치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병원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네요. 만약에 서울에서 네.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대구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현장 의료 인력들만 또 갈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올 초에. 그런데도 이게 여전히 그런 상태라면은 대비를 안 한 거죠. 아니 뭐 2차 팬데믹 오겠어? 뭐 3차 팬데믹 오겠어? 이러면서 안 한 거죠.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봐요. 야 이거 시장이 죽었으니 시장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네. 직무대행이 책임져야죠. 직무대행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서정협. 서정혁. 그리고 또 예. 마침 직무대행이 예. 행정 1부시장이었어요. 행정 1부시장 산하에 시민건강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라인이야. 지가 잘하면 돼.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서울 의료원부터 어떻게 좀 정리를 빨리 해야겠어요.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제대로 안 하면은 서울 의료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지금 다 위험하잖아요.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 이제 환자들을 거의 다 뺐었어요. 일반 환자를 빼고 코로나 환자만 이제 하게 되다 보니 수련의들이 나는 수련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환자만 있으니까 수련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집단 사퇴를 내겠다라고 연설명을 했어요. 그걸로 서울시를 압박을 했어. 그 서울시가 코로나 병동 하나를 또 이제 일반 병동으로 또 돌렸네. 수련의들을 위해서. 예. 이게 아니, 의료 파업 때 있던 일인가요? 뭐죠 이게? 그거는 그 전에 있었어요. 서울 시립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고 네. 여기는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수련의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주거나 뭐 이런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있듯이 시립병원 1, 2, 3, 4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 어쨌거나 시립병원 출신의 수련이면은 사회에서 이 정도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이게 딱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서울의료원에서 했느냐 보라매에서 했느냐 서남병원에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후에 의사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레벨이 달라져요. 그럼 약간 대학원 같은 건가요? 박사과정을 어느 학교에서 했다 뭐 이런 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 아 그러면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군요. 힘들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여러 개의 시립병원이나 서울의료원에서 수련한 수련의들은 다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통합관리와 의사들을 병원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전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올바른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 때 공공의료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립병원 통합운영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필요한 일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탄력받고 잘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굳이 시립병원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옥상옥이다. 그런 논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 공공의료재단이 그냥 유명무실해지게 돼버린 거죠. 노력들은 있었어요.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았네요. 맞아요.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없어서 병동을 폐쇄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공공의료재단 같은 데서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의료 인력에 대한 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각 병원에 맡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서울시의 한 과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중간에. 우리나라 지금
공공의료의 체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확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하긴 공공의료는 없애버리고 이런 놈의 나라였으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통합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의료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않을까. 아마 초기에 공공의료재단을 만들 때 이후에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플랜을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립병원장들이 서울시한테 약간 개기는 거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됐느냐? 법인화 때문에. 아, 법이라 돼 있어요? 각각 다 따로따로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도 지금 그러면은 서울 의료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시립병원들도 코로나에 어떤 구멍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잘. 맞아요. 그쪽에서 보고하는 거 말고는 전혀 모르는 거죠.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 모든 체계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네. 그 책임 주체는 결국 서울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지금 우리 노쇼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야 될 것 같은 네. 네, 재보궐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의료 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사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 고생한 게 퇴색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덕분에 하면서 좀 칭찬하고 응원해도 다 스포가 되는 건데. 의료연대 본부 안에 코로나 상황실이라고 해서 텔레그램 방이 따로 있어요. 대구의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가톨릭병원, 서울의 이제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등 의료연대 산하 병원 중에 감염 전담을 하고 있는 병원들의 이제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하는 그거를 봤을 때에 노동조합이 병원 안에서 오래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는 곳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병원이 굉장히 빨리 수정을 해요. 자기들이 잘못 판단한 것들에 있어서 물론 병원이 막 대놓고 인정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 체계를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개판인 이유는 교섭대표 노조를 하고 있고 과반이 넘는 노조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 얘네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병원과 전혀 조율도 없고 병원이 하라는 대로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점점 더 개판이 돼요. 같은 시립병원이라도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더 힘든 환자들을 맡아서 치료를 하고 했지만 훨씬 더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의료원은 그만큼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맞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감염 예방에 대한 이 컨트롤 타워에 반드시 노동조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염 전문 예방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병원의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했을 때만이 서울 시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고 방역 체계가 아주 제대로 갖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노총으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걔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민주노조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긴 시간 아, 그렇죠. 예. 2주에 걸쳐가지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고발 프로가 돼버렸어요. 충격적이었고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뭐 폭탄이 터졌습니다. 네, 이게 네. 큰일 났네. 소송 서울시 공공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앉으신 회원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정치 사람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으로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히 서울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 새서울의료원 분회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세월의료원 분회의 분회장님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지금 이 코로나 증가세가 좀 가라앉고 나서 가야 되겠죠. 빨리 증가세가 가라앉기만을 바라면서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자제 요청이 정부에 있었어가지고 지금 11월 말이니까 가능하면은 12월 초까지 이게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연말 송년회는 중순 말 정도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바짝.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바짝 우리 좀 노동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비대면 송년회 합니까? 아, 노정사는 송년회가 아니라 신년회를 했습니다. 신년회를 했죠. 예, 저희는 신년회 때도 별일 없기를 바라야 됩니다. 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모두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더더욱 조심하시고 여차하면 걸리는 게 코로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 노동사는 그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회원분을 모시고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